저 할머니, 또 약봉투 가져가잖아? 이른 아침 조용히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병원 앞에 낡은 리어카가 멈춰 섰습니다. 78배 정분 할머니는 남들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지와 골판지는 대충 넘기고 오직 하얀 약봉투만 골라내는 거칠고 주름진 손이 이상하리만큼 빨랐습니다. 구겨진 처방전과 약봉투를 품에 안듯 조심스럽게 리어카에 실은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몸을 움츠렸어요. 병원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하자 할머니의 움직임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약성 진통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한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약봉투의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그 모습에는 간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할머니가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찾는 게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왜 매일같이 약봉투를 집착하듯 모았던 걸까요? 그 봉투들을 가져가서 대체 어디에 썼던 걸까요? 오늘도 인생세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잊지 못할 특별한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읍내 병원 앞 골목길.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78살 정분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와 병원 정문 옆 담장에 기대앉곤 했습니다.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등은 활처럼 굽어 있었어요. 회색빛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때 묻은 점퍼는 이미 오래전에 색이 바른 상태였습니다. 리어카 안에는 골판지와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 사이사이로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구겨진 약봉투들, 버려진 처방전들, 병원에서 나온 서류 쪼가리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종이들을 하나하나 펼쳐서 손바닥으로 쓸어내리곤 했어요. 마치 뭔가 소중한 것을 만지듯이요. 햇살이 비치면 그 종이 위로 할머니의 손가락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글자의 모양을 따라갔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병원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할머니를 보자 얼굴을 찌푸리며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환자 보호자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지나가다 혀를 찼습니다. 또 저기 앉아있네. 옆에 있던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맨날 아침부터 병원 쓰레기 뒤지는 거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펼쳐놓은 처방전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내릴 뿐이었어요. 종이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는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더니 인상을 구겼어요. 병원 청소부 아저씨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또 저러고 있네. 보기 안 좋으니까 좀 어떻게 안 돼요? 청소부는 빗자루를 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쫓아내도 다음 날이면 또 오시던데요. 아무리 말해도 매일 오시는데 어떡하겠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귀가 어두운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못 들은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구부러진 등이 더 움츠러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할머니의 등을 비쳤지만 그 빛은 따뜻해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 원무과 창문 너머로 한 직원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도
자주 창밖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약봉투를 만지는 모습을, 처방전을 펼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리어카에 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궁금증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오시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여직원이 고개를 돌렸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요. 창밖에서는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어요. 병원 담장을 한번 바라보던 할머니는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삐걱삐걱 바퀴 도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죠. 할머니가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자 병원은 다시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환자들이 들어오고 접수 창구에 줄이 서고 복도에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득 찼어요. 아무도 아까 그 노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새벽 할머니는 또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리어카, 똑같은 폐지 더미,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약봉투들과 처방전들. 할머니는 오늘도 그 종이들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내려갔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을 할머니는 그저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들은 피해서 걸어갔어요. 지나가던 학생들은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시선과 속삭임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깊이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등은 더 구부러졌고 어깨는 더 처졌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오늘도 창가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말했어요.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약 봉투만 따로 모으잖아요. 남자 직원은 대답 대신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또다시 처방전 위를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그 손길에는 간절함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도하는 듯한 손길이었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원 앞을 떠났어요. 구부러진 등, 비틀거리는 걸음,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 할머니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요. 그렇게 할머니는 내일도, 모레도 병원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는 그 시간에 할머니는 계속 약봉투를 주울 것이고 처방전을 펼칠 것이며 그 위를 손으로 쓸어내릴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무엇을 찾는지 아무도 모른 채로요. 병원 입구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7살 은하가 고모의 손을 꼭 잡고 들어섰어요. 아이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보랏빛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선천적인 폐질환 때문에 은하는 한 달에 2~3번씩 이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하는 부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하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떠났고 어머니는 은하를 낳다 산후 합병증으로 은하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어요. 은하가 태어난 그날 세상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고모는 그렇게 은하를 안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조카를 떠맡은 삶이었어요.
읍내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하루 8시간을 서 있었고 월급은 늘 모자랐습니다. 진료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고모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랑한다는 마음과 버겁다는 현실 사이에서 고모는 매일 지쳐갔고 신경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날도 고모는 은하의 작은 어깨를 감싸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원 입구 옆 담장에 기대 앉아 있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분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손에 구겨진 약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은하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안타까움 같기도 한 그 눈빛이요. 은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저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하는 고모의 치마폭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고모, 저 할머니가 또 날 봐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모는 힐끗 할머니를 쳐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고는 은하를 자기 쪽으로 바짝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 거지잖아. 고모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어카에 실린 폐지 더미 사이로 하얀 약봉투들이 보였어요. 할머니의 손은 그 봉투 하나를 천천히 펼치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선 은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할머니의 그 눈빛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슬픈 눈빛, 간절한 눈빛, 뭔가를 애타게 바라보는 듯한 그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진료를 마치고 나올 때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오후였어요. 은하는 고모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와 또다시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폐를 끼쳤다는 듯이 몸을 더 움츠렸어요. 은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저 할머니는 자꾸 자기를 보는 걸까요? 왜 저렇게 슬픈 눈으로 쳐다보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고모는 이미 은하의 손을 잡아 끌며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은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구부러진 등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리어카에 실린 폐지와 약봉투들, 그 봉투를 만지는 할머니의 거친 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바라보던 그 애틋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하는 또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전날 기침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다녀오고 오늘은 담당 의사를 보러 온 거였어요. 새벽같이 집을 나선 은하와 고모는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할머니는 거기 있었습니다. 새벽 7시, 아직 병원 문도 열리지 않은 시간인데 할머니는 벌써 와 있었어요. 할머니는 리어카 옆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자세히 보니 할머니는 약봉투를 하나하나 펼쳐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구겨진 봉투는 손바닥으로 펴고 찢어진 부분은 조심스럽게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요. 은하는 멈춰섰습니다. 고모가 손을 잡아당겼지만 은하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들어 은하를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너무 작고 짧은 미소여서 착각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은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의 눈빛에서 따뜻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기를 해칠 것 같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를 걱정하는 것처럼, 자기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하야, 빨리 가자. 고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돌려 고모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은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약봉투를 만지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은하는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할머니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왜 저렇게 매일 병원 앞에 앉아 계시지? 왜 약봉투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실까? 왜 자기만 보면 저렇게 슬픈 눈빛을 하실까?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은하는 고모 몰래 병원 입구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이제 리어카를 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폐지를 쌓은 리어커와 구부러진 등, 느린 걸음걸이. 할머니의 뒷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은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어디서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밥은 드시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번 병원 방문 날 은하는 고모 몰래 사탕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은하는 실망했습니다. 병원 입구를 몇 번이나 돌아보며 할머니를 기다렸지만 그날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였어요. 은하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할머니는 다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하는 반가웠어요. 주머니 속 사탕을 만지작거리며 할머니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모가 곁에 있어서 그럴 수 없었죠. 은하는 그저 할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은하를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하는 것처럼요. 은하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모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살짝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은하에게 할머니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궁금하고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은하는 할머니가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이면 안심이 되었고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되었어요. 왜 그런지 은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와 자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린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 2층 간호사실에서는 오늘도 수군거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어요. 간호사들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병원 담장 옆 익숙한 자리에 정분 할머니가 앉아 있었죠. 저 할머니 또 왔네요. 젊은 간호사가 혀를 찼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을 놓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옆에 서 있던 선배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맨날 아침부터 저러고 있어요. 약봉투만 따로 모으는 것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도 거들었어요. 환자들이 뭐라고 하던데요? 병원 입구에 저런 사람이 앉아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요. 간호사들의 시선은 모두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실은 리어카 옆에 쪼그려 앉아 처방전 한 장을 펼쳐들고 있었어요.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손가락은 글자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내보내라고 하시던데요.
한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간호사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걸레를 든 채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할머니 말이죠? 청소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네, 아주머니는 저 할머니 아세요? 청소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글도 모르면서 종이만 만지작거려요. 아침마다 쓰레기통 뒤지는 거 보면 정말. 말끝을 흐린 청소부의 얼굴에도 짜증과 혐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청소하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원무과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저 할머니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동료 직원은 할머니가 이상해 보인다고 했지만 남자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약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것은 펴고 찢어진 것은 이어붙이고 있었죠. 그 모습은 이상해 보이기보다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로비는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은 중년 여자 2명이 수군거렸어요. 저기 밖에 노숙자 같은 사람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행색이 지저분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생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두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할머니에 대한 소문은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 그저 조용히 자기 일을 할 뿐이라는 것. 하지만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편견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후 3시쯤 원무과에 환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계산대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있는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지저분한 사람이 입구에 있으면 되겠어요? 원무과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은 무슨 매일 똑같이 앉아 있던데요? 제대로 조치를 취하세요. 남자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직원은 창가에 서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약봉투 한 장을 손에 쥐고 햇빛에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쪽에 적힌 글씨를 보려는 것처럼요. 할머니의 손이 나이 때문인지 떨렸습니다. 직원은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바싹 마른 입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어카를 밀고 병원을 떠났어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직원은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불편해했고 환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청소부는 쓰레기통을 비우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하고 이상한 할머니로만 여길 뿐이었죠. 원무과 직원만이 가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있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빈자리였지만 그곳에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움이, 할머니의 간절함이 그 자리에 배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직원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요. 병원 1층 원무과 계산대. 오후 2시였습니다. 은하의 고모가 창구 앞에 서서 지갑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직원은 진료비가 12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세고 또 세도 금액이 모자랐어요.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을 깨물며 카드를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눈을 깜빡이더니 다시 한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납부가 되어 있네요. 고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분명했습니다. 진료비가 이미 결제되어 있었어요. 납부 시간은 오전 9시. 납부자 이름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 납부였어요. 고모는 어리둥절한 채로 은하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누가 도와준 걸까요? 병원에 아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는데요. 고모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원무과 직원도 모른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일 리는 없었고요. 그때 고모의 눈에 약국이 들어왔습니다. 약사가 창구에서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고모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지난번 은하가 약을 받을 때 약사가 유난히 친절했던 것을요. 은하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고 약 설명도 자세히 해줬었죠. 고모는 그게 약사 선생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고모는 약국으로 들어가 약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진료비를 대신 내주신 거냐고요. 약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고모는 약사가 부끄러워 거짓말을 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약국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병원 약국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은하의 고모가 약사에게 진료비를 대신 내줘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는 거였어요. 약사는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약사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문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방 병원 안 곳곳으로 퍼졌어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약사 선생님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어려운 아이를 도와주셨다고 모두가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약사는 원무과를 찾아갔어요. 은하 고모가 자기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며 혹시 자기 이름으로 납부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컴퓨터를 열어 기록을 보여줬어요. 익명 납부로만 되어 있습니다. 약사 선생님 이름은 없으세요. 약사는 역시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낸 걸까요? 원무과 직원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약사가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꾸준히 은하의 진료비를 내준 걸까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약사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과거 기록을 뒤져봤어요. 최근 6개월 동안 은하의 진료비 중 절반이 익명으로 납부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이른 아침에 수납이 되어 있었어요. 직원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규칙적으로 한 달에 2~3번씩 납부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도 알 수가 없네요. 현금으로 내시면서 이름을 안 남기시니까요. 약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원무과를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직원들과 마주쳤어요. 간호사들도 환자들도 약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약사가 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원무과 직원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출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7시 전에 와서 기다리기로 했죠. 새벽 6시 반 직원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구석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청소도 시작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7시가 되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들어왔고 간호사가 출근했어요. 하지만 원무과로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7시 10분, 20분, 30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다리가 저려왔어요. 하지만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때 원무과 당직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밤새 당직을 선 직원이었어요. 직원은 당직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침에 누가 와서 돈 낸 사람이 없었냐고요? 당직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시 반쯤 누가 왔었다고 했어요. 뒷문으로 들어오셨던 것 같다고요. 당직실에 노크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현금이랑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직 직원은 서랍을 뒤져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정은아 진료비. 글씨는 서툴렀습니다. 획이 떨렸고 자간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이 연락처도 없이 그저 아이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는 낡았어요. 구겨진 메모지를 펴서 쓴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그 쪽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몰래 도움을 주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답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직원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며칠 뒤 은하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어요. 고모는 이번에도 진료비가 미리 납부되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원무과에서 확인해 보니 역시 납부되어 있었어요. 고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진료를 마치고 은하는 고모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멀리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돌렸어요. 골목 저편으로 할머니가 리어카를 밀며 천천히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등, 느린 걸음, 그리고 낡은 리어카. 은하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은하야, 빨리 가자. 고모가 손을 잡아 끌었어요. 은하는 고개를 돌려 고모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병원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은하를 돕고 있는 걸까요? 약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원무과 직원들도 간호사들도 환자들도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진실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채로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병원 원장실. 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원장은 책상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간호부장과 원무과 팀장,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마주 앉았어요. 회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병원 앞에 계속 앉아 있는 할머니 문제였죠. 환자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호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난주에만 5건이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는 말도 있고 쓰레기통을 뒤져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원장은 손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세요. 병원 이미지가 나빠져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원무과 직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았거든요. 아무도 할머니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담장 옆에 앉아 있었어요. 리어카 옆에서 약봉투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할머니의 흰 머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경비 아저씨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확성기를 들고 있었어요. 경비는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경비를 바라봤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병원 측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경비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중심을 잡았죠.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손마디마다 힘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오후를 깼어요. 경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구부러진 등, 비틀거리는 걸음, 그렇게 할머니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의 결정이었고 민원이 있었고 규칙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원 정문 앞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떨어진 골목 입구였습니다. 병원이 보이는 자리였지만 병원 부지는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그곳에 리어카를 세우고 앉았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공공도로였거든요. 경비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약봉투를 만지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그 자리에 왔어요. 조금 더 멀어졌지만 여전히 병원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병원 직원들은 할머니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고집이 세다고들 했어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들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여전히 불편해했어요. 아직도 저기 있네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환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쫓아냈는데도 근처를 맴도는 할머니를 보며 사람들은 더욱 경계했어요. 할머니에 대한 소문은 더 나빠졌습니다. 원무과 직원만이 가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골목 입구에 작은 점처럼 보이는 할머니를 찾아냈어요. 리어카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원은 가슴 한쪽이 쓰렸어요. 어느 날 오후 뜨거운 여름 햇볕이 세상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8월 초순이었어요. 기온은 35도를 넘어섰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공기를 일렁이게 했어요. 거리의 나무들은 축 늘어져 있었고 개들조차 그늘 아래 혀를 내밀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에어컨 바람을 찾아 실내로 숨어들었어요. 직원은 창밖으로 골목 입구를 내다봤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셨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점 하나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늘 하나 없는 맨 땅에 앉아 있었어요. 리어카마저 햇볕에 달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모자도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직원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들어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저 속에서 할머니는 어떨까요? 직원은 망원경으로 보듯 눈을 가늘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게 보였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이 싫어하셔서 병원 로비로 모시고 올 수 없었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옷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손에 든 약봉투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오후 3시쯤 슈퍼마켓 유니폼을 입은 은하의 고모는 골목을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봤어요. 고모는 눈살을 찌푸리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할머니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 병원 앞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었어죠. 리어카를 끌고 다니던 이상한 할머니요. 고모는 이런 더위에 저렇게 앉아 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은하가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고모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어요. 은하의 얼굴은 오늘도 창백했습니다. 걸으면서도 기침을 몇 번 했어요. 고모가 은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은하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모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돌렸어요. 은하는 저 멀리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빨리 가자. 고모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저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할머니 계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고모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어요. 멀리 할머니가 리어카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앉아 있는 할머니를 보고 고모가 혀를 찼습니다. 은하의 손을 더 세게 잡아 끌었어요. 은하는 할 수 없이 고모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혼자서 조용히요. 은하는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공기는 여전히 후텁지근했고 땅에서는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하얗게 갈라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리어카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점심시간이면 그 골목으로 일부러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멀리서 할머니가 보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직원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쓰러진 건 아닐까 직원은 빠르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할머니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더위에 저렇게 앉아 계시다니요. 직원은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생수 한 병을 샀어요. 돌아와서 직원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직원을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생수병 뚜껑을 열어 할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드세요. 이러시면 위험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 마셨습니다. 직원은 할머니가 천천히 마실 수 있도록 도왔어요. 물을 마신 할머니는 직원을 향해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비가 또 다가가 말했거든요. 보이는 곳에 있으면 환자들이 불편해한다고요. 할머니는 리어카를 밀고 더 멀리 갔어요. 이제 병원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할머니는 그렇게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원무과 직원은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를 지키며 리어카 옆에 앉아 약봉투를 만지고 있었어요. 직원은 궁금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누구를 찾는 걸까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더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8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잿빛이었고 비는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땅을 후려쳤어요. 배수구마다 물이 넘쳐 흘렀고 골목길에는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병원 앞 골목 입구. 정분 할머니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리어카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우산도 없었습니다. 비닐 하나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였죠. 빗물이 비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어요. 회색 점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비닐로 덮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안에 실린 약봉투들이 젖지 않도록요. 떨리는 손으로 비닐 끝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닐이 펄럭였어요. 할머니는 다시 묶고 다시 눌렀습니다. 그러다 비닐이 찢어졌어요. 할머니는 찢어진 비닐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젖은 손으로 약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는 이미 물에 젖어 흐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펼쳐 들었어요. 빗물에 번진 글씨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가 점퍼에 달라붙었어요. 오후 4시쯤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처마 밑으로 건물 안으로 피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어요. 할머니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 골목 입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직원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비에 저 할머니는 괜찮을까요?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산을 챙겨 들고 병원을 나섰어요. 빗속을 걸어 골목 입구로 향했습니다.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바지 끝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웅크린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황급히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이 할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우산을 할머니 위에 받쳐줬습니다. 하지만 이미 할머니는 흠뻑 젖어 있었어요. 직원은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리어카를 바라봤어요. 물에 젖은 약봉투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만졌습니다. 하나하나 쓰다듬었어요. 직원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우산을 받쳐주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요란했어요. 한참 후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직원이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리어카가 기울었다가 다시 바로 섰습니다. 어디 가실 곳 있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직원은 난감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가셔서 비 좀 피하고 가세요. 할머니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는 갈 수 없다는 듯이요. 할머니는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어요.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직원은 우산을 들고 따라갔어요. 할머니가 골목 구석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처마 밑이었어요. 비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잠시 쉬는 듯 했습니다. 리어카를 옆에 세우고 처마 밑에 몸을 기댔어요. 직원은 우산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우산을 할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우산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고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직원이 다시 창밖을 내다봤을 때에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마 밑도 비어 있었어요. 어디론가 가신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갈 곳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어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골목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직원은 집에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집까지 잘 가셨을지, 혹시 저 비 속에서 헤매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비가 잠깐 그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빗줄기는 멈췄어요. 직원은 일찍 출근하며 병원으로 가는 길에 그 골목을 지나갔어요. 할머니는 거기 없었습니다. 처마 밑은 비어 있었고 리어카도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은 주변을 둘러보며 골목 안쪽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만 골목 입구에는 젖은 약봉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처마 밑에, 물이 고인 바닥에,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진 봉투들이었어요. 직원은 그중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정은아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직원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원 앞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리어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잊어갔습니다. 원래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직원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갔어요. 할머니가 앉아있던 자리를 봤습니다. 빈자리만 남아있었어요. 우산을 건네드렸던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갈 곳이 있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을 안심시키려 고개를 끄덕이셨던 걸까요? 직원은 서랍에서 젖은 약봉투들을 꺼냈습니다. 말라서 뻣뻣해진 종이 위로 정은아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직원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어디로 가셨는지, 무사하신지 다시 나타나실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직원의 가슴 한쪽에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남았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뒤 열흘이 지났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돌아왔어요. 병원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무과의 한 명의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선 그녀는 원무과 직원을 찾았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회복지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분 할머니인데요. 경찰 조사 후 무연고 사망자로 확인되어 저희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직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분 할머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열흘 전쯤 골목에서 발견되셨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이었어요. 직원은 그날이 떠올랐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 할머니에게 갈 곳이 있냐고 물었던 그 순간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던 모습, 우산을 건네드렸던 그 순간 만약 그때 자신이 더 붙잡았더라면 병원으로 모셔왔더라면 할머니는 살아계실 수 있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할머니 알아요. 여기 병원 근처에 자주 계셨던 분이에요. 안타까움이 몰려온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투명한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과 작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직원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통장에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매달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금액은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잔액은 늘 10,000원 이하였어요. 출금 내역을 보니 매달 2~3번씩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15만 원. 직원은 종이를 살펴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글자가 떨렸고 획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쓴 흔적이 보였어요. 첫 번째 종이에는 이 병원 이름이 적혀 있는 약봉투였습니다. 두 번째 종이에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아. 직원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이름 혹시 이 병원 환자인가요? 사회복지사의 질문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은아는 7살로 선천적 폐질환을 앓고 있어서 자주 오는 환자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출금 내역을 보니 매달 규칙적으로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혹시 이 할머니가 병원비를 낸 게 아닐까 싶어서 은행에 문의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출금 날짜와 시간을 정리해 왔어요.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인출한 기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혹시 병원 수납 기록과 대조해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환자 검색창에 정은아를 입력했어요. 기록이 떴습니다. 진료 내역, 수납 내역이 주르르 나왔어요. 직원은 스크롤을 내리며 납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익명 납부, 익명 납부, 익명 납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가져온 은행 출금 날짜와 하나하나 맞춰봤어요. 첫 번째 기록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기록 일치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일치했습니다. 직원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화면 속 기록들이 흐려져 보였습니다. 맞네요. 날짜가 전부 일치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그럼 이 할머니가 계속 병원비를 내주셨던 거네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동안 할머니는 은하의 병원비를 내왔던 거예요. 매달 2~3번씩 새벽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수급비 전부를 쏟아부으면서요. 직원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머니가 매일 리어카 옆에 앉아 약봉투를 만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신 걸까요? 사회복지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은 환자 정보를 다시 확인했어요. 보호자는 고모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할머니와의 관계는 나와 있지 않네요.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친척인지 아는 사람인지 직원은 알 수 없었어요. 직원은 당직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당직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직 직원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새벽에 현금 납부하러 오시는 분 기억하세요? 6개월 전부터 자주 오셨던 분이요. 당직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돈을 놓고 가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이미 돈이랑 쪽지만 놓여 있었다고요. 6시 반쯤이면 그렇게 와서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한 번도 못 봤냐고 묻자 당직 직원은 한 번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뒷문 쪽에서 소리가 나서 급히 나가봤는데 멀리서 리어카를 끄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있는 할머니 같았다고요. 하지만 부르기도 전에 골목 모퉁이로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조용히 병원에 왔던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숨어서 은하를 돌봤던 거예요. 전화를 끄는 직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조용히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기초수급비로 생활하시던 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자기는 굶으면서요. 이 아이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직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리어카도 할머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서랍을 열어 그날 주워온 약봉투들을 꺼냈어요. 빗물에 젖었다가 마른 종이들이었습니다. 직원은 그중 하나를 사회복지사에게 보여줬어요. 이건 그 다음날 골목에서 주운 거예요. 할머니가 계시던 자리에 흩어져 있었어요. 약봉투를 펼치자 정은아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 밑에 삐뚤삐뚤하게 따라 쓴 글씨가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는 왜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돌보신 걸까요? 가족도 아니었는데. 직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할머니는 은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이요.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할머니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주변에 지인이라도 계시다면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혼자 계셨고 누군가와 이야기하시는 걸 본 적도 없으니까요. 사회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알아봐야겠어요. 이분이 왜 이러셨는지, 이 아이와 무슨 관계였는지 알아야 장례도 제대로 치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동네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께 여쭤보면 혹시 아실지도 모르니까요.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병원 직원들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할머니를 예전부터 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알게 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직원도 일어서서 사회복지사를 배웅했어요. 사회복지사가 병원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직원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은하를 그렇게까지 돌보셨을까요? 직원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할머니는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갈 곳이 있다고 하셨던 거예요. 갈 곳이 없으면서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거짓으로 끄덕이셨던 거예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 약봉투 위에 내려앉았어요. 할머니가 매일 만지던 그 종이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은하라는 글씨가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직원이 약봉투를 가슴에 앉아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제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정분 할머니. 이제야 알게 된 그 이름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할머니. 사람들이 피하고 손가락질하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6개월 동안 한 아이를 지켜왔던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아무도 모르게요. 하지만 왜 그러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할머니와 은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동네를 돌며 정분 할머니를 아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원무과 직원도 병원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혼자 살아오셨던 겁니다. 오후 2시쯤 병원 현관문이 열렸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원무과를 둘러보며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정분 할머니에 대해 물어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할머니를 보자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정분 할머니를 아시나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어요. 알지요. 50년도 더 된 사이니까요. 직원은 의자를 권했고 할머니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분 할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대답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요 몇 달 얼굴을 못 봤다고요. 전에는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곤 했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정분 할머니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애잔함이 묻어났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두 분은 어떤 사이였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다들 가난했다고요. 하지만 정분 할머니 집이 제일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5남매를 키웠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직원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정분 할머니는 마디였다고 했습니다. 11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다고 했어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밭일도 했다고요. 돈을 벌어다가 동생들 밥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학교도 못 갔다고 했어요. 갈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신 동생들은 학교에 보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번 돈으로 동생들은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갔다고요. 하지만 정분 할머니는 글자 하나 못 배웠다고 했습니다. 직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25이 되어서야 겨우 중매로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막노동을 다니며 술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정분 할머니는 그 사람 밑에서 평생을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30에 늦게 딸을 낳았다고 했어요. 딸 이름은 은주였고 정분 할머니는 그 아이를 그렇게 예뻐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주. 정분 할머니의 딸 이름이었어요. 은주는 착한 아이였다고 했어요. 엄마를 닮아 일찍부터 철이 들었고 똑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분 할머니는 그 아이만 보면 웃었다고 했어요. 평생 웃는 얼굴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딸 앞에서만은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7살 때 감기에 걸렸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고 기침이 심해지며 열이 올랐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은주가 쓰러졌고 병원에 갔을 때는 너무 늦었다고 했어요. 폐렴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야기의 끝을 알 것 같았어요. 은주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7살에 죽고 정분 할머니는 미쳐버렸다고 했어요. 매일 울면서 자기가 죽였다고 자기가 일찍 병원에 데려갔으면 살았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약을 잘못 먹였던 거라고 했습니다. 약국에서 산 약이 감기약이 아니었다고. 정분 할머니는 그를 몰라 약봉투를 읽지 못해 다른 약을 샀던 거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눈을 감았어요. 그 뒤로 정분 할머니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 술만 마셨고 정분 할머니는 말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저 남의 집 일만 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그 뒤로 약봉투만 보면 한참을 만졌다고 했어요. 읽지는 못했지만 만지작거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기도였을 거라고 했어요. 다시는 약을 잘못 주지 않겠다는 기도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정분 할머니가 왜 매일 약봉투를 주었는지, 왜 그것을 그렇게 소중히 다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의 남편은 10년 전에 죽고 할머니는 그때부터 혼자 남았다고 했습니다. 동생들은 연락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정분 할머니가 공부시켜준 동생들인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정분 할머니는 그저 폐지를 주우며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는 병원 앞에서 자주 보였다고 했습니다. 뭘 하시나 했더니 약봉투를 주우시더라고 했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은아라는 아이를 아시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모르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은하의 나이와 병명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것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7살이면 은주랑 비슷한 나이라고 했습니다. 폐질환이라니 은주도 그랬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자기 딸처럼 이 아이를 돌봤나 보다고 했어요. 자기가 지키지 못한 딸을 대신해서 돌보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자 직원도 일어나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정분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와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했어요. 평생 혼자 살다 간 사람이니까요. 할머니는 돌아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부러진 등, 느린 걸음. 정분 할머니와 닮아 있었어요. 직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알겠다고요.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자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어요. 정분 할머니는 평생을 속죄하며 사셨던 겁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죄, 약을 잘못 먹인 죄를요. 그 죄를 씻기 위해 매일 약봉투를 주었고 은하를 지켰던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바치면서요. 직원은 서랍에서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은아라는 이름 밑에 할머니가 쓴 글씨가 보였어요. 은하. 그 글씨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속에 담긴 아픔이, 그리움이, 사랑이 느껴졌어요. 정분 할머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던 할머니. 직원은 약봉투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종이를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애틋하고 슬픈 마음이요. 할머니는 끝까지 은하를 지키려 하셨던 겁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딸을 대신해서요. 지인 할머니가 떠나고 난 뒤 원무과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직원은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고 사회복지사도 말없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분 할머니의 과거가 이제야 밝혀졌습니다.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나 동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던 할머니였어요. 글자 하나 배우지 못한 채 살아야 했고 딸 은주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렸던 할머니였습니다. 약을 잘못 먹여 딸을 잃은 뒤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던 할머니였어요. 직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은아의 진료 기록이 여전히 떠 있었어요. 직원은 마우스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수납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익명 납부, 익명 납부, 익명 납부. 모두 새벽에 이루어진 납부였어요. 직원은 그중 가장 최근 기록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상세 내역이 떴어요. 납부 일시, 납부 금액, 납부 방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납부자 정보란이 있었어요. 직원은 그곳을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열리며 당직실에서 스캔한 쪽지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직원은 숨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였는데 힘을 주었다가 빼기를 반복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획이 떨렸고 자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글자는 크고 어떤 글자는 작았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글자를 배우듯 한 획 한 획 조심스럽게 따라 쓴 글씨였습니다. 정은아 진료비. 그 밑에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더 떨리는 글씨였고 더 서툰 글씨였어요. 정분. 직원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글씨였어요. 직원은 다른 기록도 열어봤습니다. 한 달 전 기록이었는데 역시 쪽지가 스캔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은아 진료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없었어요. 또 다른 기록을 열었습니다. 2달 전 기록이었는데 이번에는 정은아 진료비 밑에 정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3달 전 기록에는 이름이 없었고 4달 전 기록에는 또 있었습니다. 직원은 계속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쪽지에는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어떤 쪽지에는 없었어요. 특히 최근 몇 장의 쪽지에는
정은아 진료비만 겨우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약해지셨던 거예요. 모든 기록을 확인하자 6개월 동안의 납부 내역이 있었습니다. 20번 정도였어요. 금액을 합산해 보니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할머니의 수급비를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입을 막았어요.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당직실로 향했습니다. 당직실 문을 열고 할머니가 새벽에 놓고 가신 쪽지들이 아직 있냐고 물었어요. 당직 직원은 서랍을 열어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서 모아뒀다고 했어요. 봉투 안에는 20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도 있었고 달력을 찢은 것도 있었으며 전단지 뒷면도 있었어요. 대부분 정은아 진료비만 적혀 있었고 몇 장에만 정분이라는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쪽지들을 시간순으로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쪽지의 글씨는 상대적으로 힘이 있었지만 마지막 쪽지로 갈수록 글씨가 약해졌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힘을 다해 이 글씨를 쓰셨던 겁니다. 직원은 쪽지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원무과로 돌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말했어요. 이 이야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쯤 직원은 병원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간호사들, 청소부, 원무과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직원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분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요. 매일 병원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사람들이 피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은하의 병원비를 몰래 내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직원은 컴퓨터로 쪽지 이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 간호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청소부 아저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몰랐네요. 젊은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맨날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른 간호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출입금지 시키자고까지 했었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쓰레기통 뒤지신다고 혀를 찼는데 그런 사연이 있어 그러신 거였구만.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한 짓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안에는 할머니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사람들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미안해했고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틀 뒤 원무과 직원은 은하 고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고모가 병원에 도착하자 직원은 고모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앞에 매일 앉아 계시던 폐지 줍는 할머니가 6개월 동안 은하의 병원비를 몰래 내주셨다고요. 직원은 할머니가 남긴 쪽지들도 보여줬습니다. 쪽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정은하 진료비, 그리고 정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쪽지를 보는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하 병원비가 자꾸 납부되어 있어서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누가 도와주나 싶었는데 그게 할머니셨다니.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할머니가 은하를 보며 딸을 떠올리셨고
은하를 지키려 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모는 자신의 잘못들을 떠올리며 할머니에게 속죄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도 미안한 마음도 전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흘 뒤 사회복지사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정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기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원무과 직원을 인터뷰하고 쪽지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은하를 지키려 했던 할머니의 이야기가요. 그리고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도 함께 실렸습니다.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저녁 뉴스에 할머니가 앉아있던 병원 앞 골목이 나왔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병원으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 이야기에 마음 아파했어요. 어떤 이는 은하를 돕고 싶다고 했고 어떤 이는 할머니 장례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병원 앞 골목에는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요. 하얀 국화가, 노란 장미가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어요. 원무과 직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꽃들이 놓인 자리가 보였어요. 세상은 이제야 할머니의 사랑을 알고 할머니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원했던 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은하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만이었습니다. 직원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쪽지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그 안에는 약봉투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정은하라는 이름 밑에 할머니가 쓴 은하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왜 진작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왜 할머니를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만 봤을까요? 창밖에는 여전히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뒤늦은 미안함이, 뒤늦은 감사가 그곳에 쌓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이 쪽지들이, 이 기록들이, 그리고 은하가 할머니의 흔적이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하는 고모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어요. 은하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기침도 줄었고 숨쉬기도 한결 편해졌어요. 고모는 병원에 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은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며칠 전 원무과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분 할머니 이야기가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모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야, 잠깐 아저씨랑 같이 갈 곳이 있어. 직원이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병원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은하의 눈에 낡은 리어카가 들어왔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고 바퀴 하나는 기울어져 있었어요. 은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저거 할머니 거예요? 은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일 병원 앞에 계시던 할머니가 끌고 다니던 리어카였거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하는 천천히 리어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리어카 안에는 젖은 종이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폐지도 있었고 구겨진 신문도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말라서 뻣뻣해진 종이들이었어요. 은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종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약봉투였어요. 물에 번져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하게 이름이 보였습니다.
정은아. 은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기 이름이었어요. 은하는 다른 종이들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모두 약봉투였고 모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봉투 뒷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 어린아이가 쓴 것 같은 서툰 글씨였어요. 왜 제 이름이? 은하가 고개를 들어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고모는 무릎을 꿇고 은하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은하야, 이 할머니가 우리 은하 병원비를 내주셨대. 은하는 고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고모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투를 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6달 동안 새벽에 병원에 오셔서 돈을 놓고 가셨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시고. 은하는 약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뒷면에 서툰 글씨가 보였어요. 은하. 한 글자 한 글자 떨리는 손으로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은하는 리어카를 더 살폈습니다. 구석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게 보였어요. 작은 비닐봉투였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비닐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곳곳이 바래져 있었어요. 은하는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어린 딸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수척했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품에 안긴 아이는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은주.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고모가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딸인데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 할머니가 너를 보면 이 아이가 생각나셨나 봐. 은하는 사진 속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자기와 조금 닮아 있었어요. 은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하는 사진을 꼭 안았어요. 고모는 약봉투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울었습니다. 직원도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고모는 은하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 은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부모님처럼 이제 할머니를 볼 수 없다는 것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은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모도 눈물을 닦았어요. 직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하는 사진 속 할머니를 봤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을 거예요. 할머니, 고마워요. 은하가 사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졌어요. 은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진이 젖으면 안 됐으니까요. 고모는 약봉투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은하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었어요. 할머니가 하나하나 주워 모은 봉투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쓴 은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직원은 은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서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리어카를 비췄어요. 녹슨 리어카는 더 이상 할머니를 기다리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마지막으로 리어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끌고 다니시던 리어카였어요. 그 안에는 할머니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 건강하게 잘 클게요. 은하가 리어카를 향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약봉투 하나가 날아갔어요. 하늘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은하의 말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고모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직원도 함께 서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리어카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뒤 원무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사람들이 은하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전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모두 은하를 후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액은 달랐지만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고모는 병원에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후원금 봉투들을 보여줬어요. 고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다 은하를 위한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은하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대요. 고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투마다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은하야,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지켜주실 거야. 힘내, 은하야. 다음 진료날, 은하는 고모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고모는 은하에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하를 응원하고 있다고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계속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고모는 은하를 안아줬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하는 병원 담장 옆을 바라봤습니다. 리어카는 이미 치워졌지만 그 자리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할머니를 기억하며 놓고 간 꽃이었습니다. 은하는 가방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기침도 많이 줄었어요. 은하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진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어요. 고모는 은하의 손을 잡고 천천히 병원 문을 나섰어요. 은하의 걸음은 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고 있었어요. 은하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은하의 마음속 말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정분 할머니,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할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손가락질하던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조용히, 묵묵히 한 아이를 지켜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요. 이제 은하는 알았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던 할머니가 계셨다는 것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사랑해주던 할머니가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할머니가 시작한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이 은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하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은하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